안녕하세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법칙 중에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떠한 틀을 갖고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프레임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의 문제점은 프레임이다,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죠. 잘못된 판단을 당연한 것처럼 결정하는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도 냉정하게 역지사지로 되돌아보지 않고 내로남불로 해석하고 내 편은 무조건 맞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렸다는 믿음이 팽배해 있죠. 프레임에 나를 가두고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답니다. 뒤늦게라도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대해 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프레임의 법칙,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건 미국 알래스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젊은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출혈이 심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답니다. 다행히 아이는 목숨을 건졌는데요. 홀로 남은 아이는 남자가 애지중지 키워왔답니다. 아이를 돌봐줄 유모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디 내 자식처럼 키워줄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남자는 유모 대신 훈련이 잘 된 듬직한 개를 구해 아이를 돌보게 했답니다. 개는 원래 영리한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생각보다도 똑똑했다네요. 그래서 남자는 안심하고 아이를 둔 채로 외출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여느 때처럼 개에게 아이를 맡기고 잠시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사정이 생겨서 그날 늦게야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남자는 허겁지겁 집으로 들어서면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주인의 목소리를 들은 개가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며 밖으로 뛰어나왔답니다. 아 불사,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개의 온몸이 피범벅이 된 것이었어요. 불길한 생각이 들어 남자는 재빨리 방문을 열어보았는데요. 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방바닥과 벽이 온통 피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답니다. 불길한 예감이 머리끝까지 엄습해 오는 순간들이었답니다. 그래서 남자는 극도로 흥분을 했는데요. 내가 없는 사이에 개가 아들을 물어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한 남자는 아끼는 개였지만 자기의 아들을 물어 죽인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총을 꺼내 개를 쏴 죽였답니다. 바로 그 순간 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는데요. 화들짝 놀란 남자가 방으로 들어가 보니 침대 구석에 쪼그려 앉아있는 아이가 울먹이면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몰랐죠. 당황한 남자는 밖으로 뛰쳐나와 죽은 개를 살펴보았는데요. 개의 다리에 맹수에게 물린 이빨 자국이 선명했다네요. 아들이 개를 물었을 리는 없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온 집안을 샅샅이 확인하는데 뒤뜰에서 개한테 물려 죽인 늑대의 시체를 발견했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오 맙소사, 남자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늑대와 혈투를 벌인 충직한 개를 자기 아들을 물어 죽인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손으로 쏴 죽이고 만 것이랍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죠. 이렇게 판단의 착오로 충직하고 영리한 개만 죽이는 꼴이, 그것도 자기 손으로 가장 아끼던 개를 죽이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랍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한 선생님이 매일 지각을 하는 학생에게 회초리를 들었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지각을 하는 것을 보고 그 학생이 괘씸해서 회초리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회초리를 든 다음날 아침 그 선생님은 차를 타고 학교에 가다가 늘 지각하는 그 학생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짙은 아버지가 앉은 휠체어를 밀고 요양시설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순간 선생님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각은 곧 불성실이라는 생각에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회초리를 든 자신이 부끄러웠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단 둘뿐이라서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지각을 했고, 게다가 요양시설은 문을 여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학생은 요양원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뛰어서 학교에 왔을 텐데, 그래도 매일 지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날 역시 지각을 한 학생은 선생님 앞으로 와서 아무 말 없이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회초리를 학생의 손에 쥐어주고 자신의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라는 말과 함께 그 학생을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함께 사는 법을 배울 때 가장 필요한 건 상대방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뭔가 틀림없이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얼마나 힘들까.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채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고 상대방이 무엇을 왜 그랬는지, 나의 판단과 결정에 잘못은 없었는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야겠죠. 다음은 옛 성현들 중에 가장 으뜸으로 손꼽는 공자와 그의 제자 중에 최고라는 안회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공자가 어떤 분인지는 이미 다 아실 테고요. 안회가 어떤 분인지는 이미 이 채널에서 공자의 명철한 계산법 3 곱하기 8은 23이라는 데서 알아본 적 있죠. 안회에 대해 자세히 보시려면 우측 상단 자막을 클릭하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나라의 성상 여불위가 편찬한 여시춘추에 실린 공자와 수제자 안회가 겪은 일화를 보면, 공자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초나라로 가기 위해 국경지대에 이르렀을 때 진나라와 채나라의 방해로 여러 고난을 겪으며 몹시 지치고 힘들었을 때이죠. 게다가 양식도 다 떨어져 산나물로 줄인 배를 채우고 겨우 목숨을 부지했는데요. 그러던 중 작은 마을에 들어서자 제자 안회가 어렵게 쌀을 구해와 가까스로 밥을 짓게 되었답니다. 공자는 솔솔 밥 냄새가 나자 어서 밥을 먹고 싶은 마음에 부엌을 들여다 보았는데 못 볼 것을 보고 말았답니다. 스승인 공자가 먹기도 전에 안회가 밥솥에서 한 움큼 밥을 떠먹고 있는 것을 본 것이랍니다. 안회는 성품이 좋고 수양이 잘 되어 공자가 아끼고 높이 평가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실망이 매우 크고 괘씸했겠죠. 드디어 안회가 밥이 다 되었다며 공자에게 밥상을 내밀었는데요. 안회야, 내가 아까 꿈속에서 선친을 배웠는데 이 밥은 제일 먼저 조상님께 바쳐야겠다. 밥상을 본 공자는 몰래 밥을 먹은 안회의 불손한 행동을 은근히 꾸짖고 잘못을 뉘우치게 하려고 모른 척하며 말했답니다. 그러자 아내는 스승님 죄송합니다.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공자의 말에 아내는 급히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조아리며 다시 말했는데요. 제가 밥이 다 되었는지 뚜껑을 여는 순간 그만 천장에서 흙덩이가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제가 그 부분을 먼저 먹어버렸습니다. 천하의 공자라는 사람도 스승을 공경하는 아내의 모습에 공자는 잠시나마 아내를 의심한 것이 부끄럽고 후회가 되었답니다. 공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며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이젠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나는 나의 머리도 믿었으나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된다. 너희들은 보고 들은 것이 꼭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사람을 안다는 것은 실로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내가 보는 것과 생각한 것은 정말 진실일까요? 마지막으로 세실과 모리스가 신부님께 예배드리러 가서 일어난 일을 소개해 볼게요. 세실과 모리스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는데요. 모리스, 너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니? 세실이 묻자 모리스가 대답했는데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신부님께 한 여쭤보는 게 어떨까요? 세실은 신부님을 보자마자 다가가서 물었답니다. 신부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신부님은 굳은 표정으로 엄하게 답하시기를, 형제여, 기도는 하느님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절대 그럴 수는 없지. 세실은 신부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모리스에게 전했답니다.
그러자 모리스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는데요. 그건 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가서 다시 물어볼게. 모리스는 신부님께 다가가 물었는데요. 신부님, 담배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신부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는데요. 형제여,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네. 담배를 피는 중에도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 있지. 신부님도 동일한 현상도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렇듯 내 머릿속에서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것들은 어느새 틀이 되고 그 틀, 프레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범위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틀이라는 것이 늘 옳은 것은 아니고 또 시대는 변하기 때문에 이 틀도 바뀌어야 하는데 이것이 굳어지면 삶의 오해도 많아지고 불행해짐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육을 가진 우리들이 육신에 갇혀 우리들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상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계산기로 두드려서 나오는 답만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보고 듣지 않는 것이 더 정확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 고정관념의 틀을 주장하다 보면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군이 되는 데에는 간언을 하는 충신들이 있었음을 명심해야 하고 그 충신들의 말을 그대로 수용했던 임금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프레임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